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민주당 한정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 와우 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주제로 오는 일요일까지 펼쳐질 북 페스티벌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는 생존율이 높아서 착한 암이라고 불리지만 최근 발병률이 급증가하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정부의 기금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용보험기금이 눈먼 돈처럼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한정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먼저 청취자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이 어떤 기금인지 궁금해할 텐데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고용보험기금은 지금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 이제 돈을 조금씩 불입을 해서 혹시 내가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일자리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네. 조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일단 불입을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한 9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그중에 실질적으로 실행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은 한 6조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은 실질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조금 사각지대가 가입이 안 돼 있는 사각지대가 조금 존재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고용보험 기금이 부정수급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네. 약 680억 원 정도의 부정수급 규모가 현재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별로도 보면 실업급여가 여전히 가장 많았고요. 네. 부정수급 부분에서는 가장 많고 그 외에도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모성보호지원금 등 해서 네. 사실은 고용보험기금 전반에 대해서 부정수급 정도가 점점 좀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정수급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사업주들도 조금 그러시고 우리 노동자들도 그러신 분들이 일부 있으십니다만은 네. 내가 낸 돈인데 안 찾아가면 바보 아니냐 뭐 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일부 인식들이 좀 있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지원 단계에서부터 과연 이 신청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여부를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점검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충족이 되면 지원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이제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부분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원 한 분이 민원인 한 명을 이제 상대를 하실 때 거의 10분이 안 걸리는 상태에서 그 모든 걸 다 끝내세요. 예. 서류가 충족. 그러니까 갖춰져 있는 서류만 들어오면 거의 이제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걸러지고 있고 실제 서울 지역의 고용지원센터 등 일부에서는 작년부터 조금 심층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 명당 민원인 한 명을 상대할 때 한 30분 가량 정도를 소요해서 좀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심층 상담이 진행된 곳에서는 부정수급률이 좀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원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력 부족으로 그게 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정수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고용안정 지원 사업 중에서 인력 재배치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업장에서 경영이 악화되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해야 되거나 정리해고를 해야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환 배치 또는 재배치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가장 많은 돈이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의 4분의 3을 지원해 주니까요.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을 악용해서 YTN에서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인천의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스포츠센터인데 서류상으로만 업종 전환을 했다라고 변경을 통해서 3년 동안에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금, 이름이 그렇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금이니까 이제 일하는 분들,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서류상으로는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서관 같은 거 짓겠습니다. 또는 휴게시설, 목욕탕 이런 거 지어 놓겠습니다라고 해놓는데 실제 확인을 해봤더니 사장이 집무를 하는 사장 집무실을 개조하는 데 사용했다든지 하는 그런 악용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용보험 가운데서 특히 육아휴직비의 부정수급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일가정 양립 강조를 하면서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활성화하는데 먼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죠. 정부도 그렇고 많이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육아휴직이 나무 얘기처럼 하다 보니까 잘 눈치를 보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사용주들이 잘 육아휴직 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견인해야 되겠다 해서 노동자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사용주에게도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을 썼죠. 그러다 보니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적은데 육아휴직비가 많이 신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지표가 실질적으로 수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따져지다 보니까 양쪽 확대하는 데만 좀 신경을 썼지 실질적으로 이걸 악용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부정수급 비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부정수급을 하는 비율 자체의 상승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부정수급이 크게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은 관리 당국이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따져서 줘야 되는 게 1차적인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주고 난 뒤에는 그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사후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후 검증 절차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사전 검증 절차도 이렇게 절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후 검증은 전혀 완전히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고발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경우에 거의 한해서 나가서 그것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관리 감독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뭐 한정되어 있는 예산하고 인력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결국은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결국 그 불법적인 부정수급 그 피해가 일반 서민들한테 돌아갈 텐데. 그렇죠. 그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했을 때는 이제 실업급여를 본인이 가져간 만큼 그대로 다시 내도록 되어 있고요. 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2배 또는 3배,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은 자는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자는 또는 사업주나 법인의 대표에게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이렇게 양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이렇게 사후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적발이 되더라도 일단 당신이 받아간 돈만 빨리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추가 징수만 진행될 뿐이지 실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은 고용보험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이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관리 부실이
일이 크게 대두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을 하는 것에 이렇게 양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적 확대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관리가 철저하게 예.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탓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정수급자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사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뒷북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일단 제도적으로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 관리 실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단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돈이 지원되고 난 뒤에도 반드시 랜덤한 방식이건 이렇게 사후 관리 또는 중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서 예. 제도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고용보험이 쓰여질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고용보험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예산이라든지 관리 인력들에 대한 충원도 작은 정부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꼭 네. 필요한 인력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봐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게끔 또는 전산망들을 통해서 이걸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예.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고용보험 지원도 수급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이게 이제 기사화가 좀 되고 좀 공론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고용부가 그 고용보험기금 담당 부서하고 지방 그 지청의 담당자들 한 10여 명으로 해서 TF를 지금 꾸렸습니다. 그래서 네.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저희가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어쨌든 가능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마련하는 예.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좋은 날씨에 책과 함께하는 행사는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요. 예. 특히 이번 행사는 만인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데요. 자세한 소개는 기획팀장 김혜란 씨께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 행사는요, 민간 단체에서 하는 책 행사 중에선 제일 큰 행사고요. 그리고 올해로 9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과 관련돼서 저희가 홍대 지역에 출판사가 6,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과 그리고 관련된 문화단체와 함께해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함께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문학을 키워드로 해서 대상층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오시면 거리 도서점만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시면 정말 프로그램이 많다.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그리고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으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자의 만남이 좀 프로그램도 알차다 보니까 사전 접수를 저희가 크게 받다 보니까 SNS 많이 활용해서 좀 응원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많이 좀 찾아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문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군요. 네, 홍익대 주차장 거리와 갤러리 또 홍대 주변 곳곳에서는 책에는 사람이 산다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문화예술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제 갔을 때는 강연회와 전시회 등 실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내일 모레부터는 야외 행사도 준비가 되면서 더 북적북적 행사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책 읽기의 즐거움뿐 아니라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저자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저자를 만날 기회 쉽지 않은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작가와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정말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전 접수를 받은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일 참석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미리 알아보신다면 책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작가의 인생과 사랑,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행사의 문이 열렸는데요. 강의 살짝 들어보시고요. 저자 황윤정 씨도 만나보시죠. 선생님 디자인은 왜 이렇게 나라마다 달라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날개 몬 네가 한번 찾아봐 이러시는 거예요. 서양 철학과 서양 역사와 서양 미술사를 종합을 해가지고 낸 책이 책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할 텐데 일단은 이거는 독일이에요. 독일은 이 길거리 풍경이 확실히 우리나라랑 다르죠. 네모와 직선으로 돼 있어요. 질문 있으시면은 대한민국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그래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특징은 뭐냐라고 하는데 제가 유럽을 다녀오면서 그 유럽의 그래픽 디자인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 한번 한국에 와서 살펴보니까 사회나 이 문화나 미술사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달라진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하는 자리입니다. 생각보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들어줘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문학을 통해 디자인 되게 재밌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군요. 네,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디자인 세계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책 내용뿐 아니라 시민들의 질문을 들으면서도 생각의 폭이 더욱 넓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읽는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이처럼 문학과 역사, 또 건축과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만큼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네. 첫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포스터 보고 왔는데 오늘 강연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생각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잘 들었고요. 즐거웠고요. 요즘 디지털 시대에 이게 마우스라든지 뭐 모니터로 보는데 넘기는 느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되게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책을 찾게 되죠. 행사 기간에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파주 북소리하고 여기 홍대 와우 페스티벌하고 조금 기간이 겹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궁금해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홍대는 조금 인문학, 예술이랑 조금 결합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조금 좋았어요. 올해 처음 와봐요. 주제 자체가 재밌었고 내용도 재밌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강연도 계속 있어서 다시 올 거예요.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행사인 것 같아요. 네, 가을과 딱 어울리는 행사다라는 시민의 얘기처럼 혼자 와도 좋고 둘이 와도 좋고 또 가족과 함께 여럿이 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저자와의 만남뿐 아니라 책과 다양한 장르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진수성찬이라는 표현으로 소개가 될 만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어우러지는 즐거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펼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신기한 팝업북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또한 미니북, 또 물레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신나는 공연들도 풍성합니다. 네. 인문학과 철학을 전공하는 밴드의 공연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예, 행사가 아주 다양한데 그 다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행사장에 가시면 연두색 형광 옷을 입은 분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나요부터 지금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등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숨은 일꾼들입니다. 8월부터 함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자 유영주 성광수 씨입니다. 철학과가 전공인데 철학을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게 됐고 디테일한 부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참가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해서 하게 됐어요. 작년에 와우 페스티벌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는데 보는 것과 이렇게 겪는 거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역시 겪어보니까 많이 느꼈어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이렇게 체험 행사 등을 통해 가지고 즐기시는 그런 뜻깊은 자리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자원봉사자인데 거리 도서전이라는 행사가 가장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셔서 도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뭐 질문할 게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저희 자원봉사자나 여기 뭐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니까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와우 북 페스티벌 가을을 맞아 인문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행사장에서 본 한 어린이의 동시가 기억에 남는데요. 가을의 색깔은이라는 제목인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단풍나무가 빨간 앞치마를 입어요. 은행나무가 노랑 스카프를 둘러요. 표현이 참 아름답죠? 네. 책과 함께하는 행사 통해서 더 아름다운 시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 돕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승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 돕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 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은 시티병원의 최은 과장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암 중에서 가장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샵 0945번으로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다가구 주택 화장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경찰대 출신 간부인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35살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감은 어제 새벽 0시 5분쯤 서울 숭인동의 한 다가구 주택 2층 복도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27살 비모 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도주했지만 인근에 있던 여성의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경감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예비후보 조모 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3자를 통해 조 씨에게 수천만 원을 입금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후보를 매수하려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끌고 다니며 억지로 싸움을 시킨 혐의로 중학생 14살 김모군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군 등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동안 서울 개화동 주변 야산에서 16살 황모군 등 2명에게 강제로 여러 차례 싸움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군 등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 상황을 주변에 정확히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축 신축이 제한된 구역을 대규모 개발될 곳이라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송대관 씨의 부인 6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송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건강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CT병원 최윤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갑상선암. 네. 어떻게 하면 발생을 하는지 원인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모든 암이 사실 원인을 다 알 수 없지만요. 이제 네. 갑상선암에서 밝혀진 것 중에 일단 가족적인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걸로 돼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일촌 관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3명 이상 갑상선 유두암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비수질적 가족형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해서 네. 이런 환자분들이 전체 환자의 한 10% 정도는 갑상선암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전적 요인 외에 다른 위험 인자도 있습니까? 예, 가장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방사선 피폭이죠. 특히 네. 이제 두경부 쪽에 이제 피폭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여러 가지 네. 암이 이제 발생했던 그런 것 중에서 이 발표된 논문 중에 보면 당시 방사선에 피폭됐던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5배에서 8배 이상 높아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방사선의 어떤 그 피폭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도 두경부에 그런 방사선을 치료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네. 어린 아이들한테서 그랬다면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잘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음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해조류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은 사실은 별로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갑상선암 보면은 남녀 간의 발병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여성이 더 거의 여자분들한테서 이제 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남성분들은 이제 결절이 생기셔도 거의 의심 안 하시죠. 근데 남자분들도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이시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 여자분들한테 아주 우세하게 많이 발병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질병이라는 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많이 네. 걸리는데 이런 갑상선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거의 모든 암이 면역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세포가 이제 늙고 병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변성 변화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게 일어나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서 변성돼 있는 암세포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는 한 1000만 개 정도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암과 그 암세포 자체와 나의 면역이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이기느냐겠죠. 그래서 일단 면역이 떨어지시면 이런 암의 발생률을 사실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갑상선암도 그러니까 면역력 저하하고 관련이 관련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젊은 층에서 네. 걸렸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면역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갑상선암은 호르몬의 변화나 아니면 이용률 이런 것과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래에 와서 이제 굉장히 젊은 분들이 발현이 많이 되시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그 대사하고 연관돼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 관계에 의해서 갑상선이 과도하게 힘을 써야 될 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언제나 이제 면역이 나빠지시고 여러 가지 같이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부신이라든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네. 결국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암 경우에 대부분 그 증상이 말기에 가서 나타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네. 갑상선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갑상선암도 초기에는 사실 거의 증상 못 느끼시고요. 네. 심지어는 뭐 발견되는 것이 사실 본인이 알아서 오신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시다 보니까 발견이 됐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으시죠. 그래서 그 뭐 초기에 느끼시는 경우에는 어떤 결절을 혹시라도 이제 느끼시게 된다면 뭐가 이제 생겼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삼키신다든지 말씀을 하실 때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 눌린다든지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약간의 통증이라든지 목소리가 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결절이라는 게 네. 이렇게 뭐 멍울 같은 건가요? 예, 멍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갑상선에 생기는 결절은 그런 어떤 그 시스틱이라 해서 이제 수종이라기보다는 고형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겉에서 만져서 느껴지실 정도가 되면 상당히 진행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내부에 있어도 사실은 거의 못 느끼신다고 보면 그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그 검사를 수시로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어떻게 검사를 하고 또 진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떤 고위험군이나 가족력에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자꾸 이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결절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제 1cm 이하의 결절 정도에서는 사실 당장에 어떤 검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3 내지 6개월 내지는 뭐 1년 간격을 두고 크기가 커지는지 이렇게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진행이 돼서 크기가 점점 커지시고 모양이 좋지 않게 변한다라고 생각될 때는 침으로 이용해서 그 조직을 빼내는 그런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어떤 그 수술적 요법이나 이런 걸 예상하고 계신다면 CT라든지 그 이상의 검사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겠죠. 네. 그 갑상선암 치료는 대부분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좀 수술을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과도하게 안 해도 될 수술을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이 사실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암 조직이 됐다면 결국 수술을 안 하실 수는 없고요.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뭐 착한 암이다, 거북이암이다 이런 얘기들처럼 그 진행이 되는 속도가 좀 늦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수술적인 요법을 하기는 하되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계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수칙 같은 게 있습니까? 그 갑상선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굉장히 느린 암으로 돼 있어서 사실 이제 보통 암이 5년 생존율을 얘기한다면 뭐 10년 생존율, 20년 생존율을 얘기할 정도의 그런 이제 천천히 진행하는 병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예방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이제 그 원인적인 것이 알려진 게 이제 그 두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요인을 갖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조기에 그런 초음파 검사를 정규적으로 하셔서 문제가 생기시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대사하고 연관이 사실 있으실 수 있고 그 스트레스나 면역력 뭐 이런 것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음식하고는 특별히 뭐 관련 있는 그런 건 없죠? 네, 특별히 관계 있다고 알려진 건 없고요. 요드가 들어있는 그 해조류 굉장히 걱정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발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저요드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시 투데이 컬처 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애국가 소년이란 별명을 가진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 때 17의 앳된 얼굴로 애국가를 부르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또 지난 7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가를 선창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티스트가 오는 6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세계 데뷔 10주년 겸 국내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 All My History를 연다고 합니다.
바로 팝페라 테너 임형주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참고로 지금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대극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대중가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임형주 씨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3년 6월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계 남성 성악가 중 최연소의 나이로 세계 무대에 데뷔하는 독창회를 열었는데요. 이제 애국가 소년이란 별명이 무색해질 만큼 시간이 흐른 걸까요?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건강상담실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거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는 동안에 지금 문자가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갑상선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어서 칼슘과 에스트로겐을 복용하고 있는데 가슴에 문제가 생겨서 에스트로겐 복용이 꺼려집니다. 이를 대체해서 칡을 복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가슴에 문제가 생기셨다는 게, 그냥 듣기에는 유방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신 게 아닌가, 멍울이 잡히신다든지, 이런 게 이제 걱정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보다는 이제 저희가 식물 성분으로 많이 권해드리는 것들이 콩에서 돼 있는 에스트로겐을 조금 더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골다공증 때문에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칼슘하고 되게 이제 그 호르몬 요법이라 그래서 에스트로겐 같이 쓰신 그 경우신데 만약에 이런 그 골다공증이 진짜 문제시라면 이것보다는 그 골다공증 치료제로 돼 있는 다른 치료들을 오히려 하시고 에스트로겐을 끊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그 여성 호르몬 치료는 사실 굉장히 안전하다고 돼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평생 드셔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대규모 어떤 그 장기적인 그 연구 결과에서 여성암의 발병률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해서 대개는 이제 5년 정도 쓰시면 좀 중단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써야 될 시기가 혹시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성 호르몬 쓰시는 시기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고 골다공증 때문이라면 다른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골다공증의 그 약제가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 장기적으로 쓰면 사실 효과가 분명히 있으시고요. 저희가 해보면 수치도 올라가시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진행된 다음에 쓰시면 그 약제의 효과를 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215번으로 들어왔는데요.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위험군이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위험군은 어떤 걸 말하는지 또 고위험군은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위험군하고 고위험군 왜 나누는 걸까요? 네, 이제 경과가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재발률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망률까지도 이제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군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45세 미만이라면 좀 더 이렇게 위험군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45세 미만이? 네, 고위험군의 경우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기 자체가 보통은 4cm를 기준으로 삼는데 4cm 이상이라면 좀 더 위험하다. 또 다발성일수록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셨으면 더 위험하다. 또 위치가 갑상선에 이제 그 갑상선을 싸고 있는 피막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침범해서 더 넘어서느냐 아니냐, 또 전이가 있을수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직의 상태를 보는데 이게 되게 이제 크게 나누면 분화암과 미분화암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갑상선 조직과 거의 유사한 종류의 모양인지 아니면 좀 더 원시적인 상태의 세포로 변형이 된 건지에 따라 나누는데 분화암이 좀 더 좋고요. 미분화암은 상당히 경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4cm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경 4cm, 그러니까 직경으로 4cm를 얘기하고요. 2cm 미만 정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저위험군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고 이제 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은 수술적 요법에서도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절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절제를 할 것이냐에도 이 기준을 사실은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0947번으로 들어왔는데요. 딸이 31살인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 좋게 취업하려고 건강검진을 하다가 조기에 발견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암이 금방 발전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치료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하나 궁금합니다. 그냥 보양식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식이요법이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조기에 발견을 했다니까 좀 운이 좋은.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조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암, 미분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조기라고 했다는 건 이제 상태가 좀 좋으시다는 얘기고 네. 젊은 분들이라 그래도 이제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일단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식이요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도움이 되실 만한 거 없으시니까 잘 드시고 항산화 식품들 좀 더 많이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암 진행이 뭐 갑상선암 말고 딴 암의 경우에 좀 진행이 더 빠르니까. 네, 빠른 걸로 돼 있는데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화암이라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시지 않고 치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암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또 YTN 앱 예스로 들어온 사연이 있습니다. 강효선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4월 달에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노래할 때 고음이 잘 안 올라가는데 언제쯤 목소리가 예전으로 돌아올까요?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시면 그 후두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성대를 조절하는 그 신경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서 문제들이 생기시는 경우가 꽤 있고요. 대개의 경우는 이제 4내지 6주 몇 주 정도 지나가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수술 당시의 상태가 어려워서 조금 더 문제가 되셨다면 뭐 한 3내지 6개월 이상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음을 안 내시는 편이 좋고요.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둘째 임신을 계획 중인데 남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모두 30대 후반으로 둘째 아기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암 치료가 끝난 뒤에 가지면 너무 늦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수술 전에 남편의 정자를 보관했다가 수정을 할까 싶은데 그럴 경우 태아한테 영향은 없을까요? 아니면은 수술 후에 약을 복용하는 신랑과 정상적인 관계로 임신을 하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네. 둘째 가는 거 괜찮습니까? 그 갑상선 그 수술 이후에 이제 치료들이 혹시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게 진행이 되시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자분들한테서도 난소에 영향을 미치고 남자분들한테서도 정자의 수라든지 운동성 뭐 이런 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대개 1 내지 2년 정도 이후에 1, 2년 이후에 하시면 정상적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정자를 보관하신다는 것은 이제 언제든 위험이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비하신다는 의미에서 하신다면 해보실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뭐 준비를 하시더라도 정상 임신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수술을 받고 나서 하는 게 낫겠네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전후로 목 밑에 부은 듯이 뭔가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결절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갑상선 암을 앓으셨던 적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결절이 암으로 이어지나요? 네, 가능성이 있으시긴 한데요. 아까 1cm 미만 정도면 일단 그냥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기간에 따라서 이제 초음파 검사하시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더 커지신다든지 숫자가 늘어난다면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또 문자 메시지 들어온 게 있는데요. 2671번으로 들어온 겁니다. 갑상선 낭종이 있습니다. 암으로 진행될 확률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낭종이 결절하고 또 다른 건가요? 예, 이제 그 낭종 상태는 사실은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연관이 있으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뭐 퍼센트로 딱 몇 퍼센트가 암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은데 그 중간 관계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대사 관계에서 사실은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호르몬은 사실 혼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갑상선, 뭐 부신, 여자분들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같이 그런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신다면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실 수 있고요. 되게 네. 이제 어떤 시기에 생기셨느냐 하는 것도 또 관계가 있어서 여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임신 전후에 생기신 거라든지 하면 되게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또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따라 틀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낭종이라면 일단 그런 검사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또 끝으로 6326번으로 들어오신 내용이 네. 있는데 최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사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네요. 아, 뭐 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이요. 예. 그런 내용은 하여튼 설명을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의료 정보가 너무 넘쳐나고 있어서 네. 이것이 이제 그 판별을 필요한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좀 과도하게 얘기를 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오도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시는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면 아마도 그런 말들이 좀 더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T병원 최윤 과장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